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과 낯선 병실, 제 옆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의료진들, 제 손에는 수액 주사. 아직도 이 상황이 현실인지 믿기 어렵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제 건강에 누구보다 자신했던 의사였습니다. 40년간 의학의 길을 걸어오면서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추구했고 매주 주말마다 빠짐없이 등산을 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 가장 큰 자부심이었던 건강에 대한 신념이 오히려 제 몸을 망가뜨렸다니. 심근경색, 평생 건강하다고 믿었던 제게 찾아온 예상치 못한 위기.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건강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건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건강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병실에 누워 제 인생을 되돌아보던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연구에 대한 열정이 솟구쳤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건강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놀라운 연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죠. 제 관심은 전 세계 장수 마을로 향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의 아첼레 롤라와 일본 오키나와의 100세 노인들의 생활 방식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의 특별한 운동 비법이나 놀라운 건강 관리 방법을 찾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연구가 깊어질수록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들에게는 특별한 운동이나 극단적인 건강 관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상 속 작은 움직임, 그리고 삶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이 그들의 건강 비결이었습니다. 아첼레 롤라의 노인들은 매일 양봉을 하고 농사를 짓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오키나와의 노인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이라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운동은 헬스장에서 하는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활동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평생 의사로서 믿어왔던 건강 상식은 오히려 우리를 더 불건강하게 만들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극단적인 운동, 엄격한 다이어트, 수많은 건강 보조제,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이들의 사회적 관계였습니다. 강제로 만들어진 운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동체와 소통하며 움직이는 그들의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비결이었습니다. 제 심근경색은 더 이상 단순한 건강상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제 인생 전체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4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배운 모든 것들을 의심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건강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정은 제게 단순한 의학적 연구를 넘어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건강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회복의 여정, 그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건강을 되찾기 위해 매일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고 그 작은 변화들이 놀라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도입한 습관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해 보이는 이 작은 습관이 제 신진대사와 소화 기능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랜 의학 경력 동안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이 간단한 건강 비법, 물 한 잔이 가진 놀라운 힘을 발견했죠. 아침 루틴의 두 번째 변화는 가벼운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격렬한 등산이나 무거운 운동만을 고집했지만 이제는 몸의 작은 근육들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에 집중했습니다. 5분. 단 5분의 부드러운 움직임이 제 몸의 유연성과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틈새 운동도 제 새로운 건강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특별한 운동복이나 헬스장이 필요 없는 일상 속 작은 움직임들, 전화 통화할 때 서서 걷기, 책을 읽으면서 앉았다 일어서기, 주방에서 요리할 때 제자리 걷기 등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하루에 수천 걸음의 운동 효과를 냈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제가 새롭게 발견한 또 다른 건강 비법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작은 선택.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더 쉬워졌고 오히려 즐거워졌습니다.
이전의 과도한 등산과는 다른 일상 속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죠. 식사 습관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복잡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식단으로 전환했습니다.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재료, 채소와 과일 중심의 식단, 그리고 적당한 양의 단백질, 음식을 먹을 때도 천천히 음미하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변화가 강제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 몸과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건강은 고통스러운 노력이 아니라 즐거운 여정이 되어갔죠. 점차 제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체력이 조금씩 회복되고 에너지가 충만해졌으며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로 일했던 40년 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정한 건강의 의미를 이제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변화, 그것은 단순한 신체적 회복을 넘어 제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혁명이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는 동안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박영호님의 대장암 말기 투병 경험입니다. 81세 노인으로 의료진들조차 희망이 없다고 포기했던 환자였죠. 그를 만났을 때 그의 눈빛은 이미 삶에 대한 의지를 상실한 듯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건강 회복 프로그램은 단순했습니다. 매일의 작은 움직임, 긍정적 마인드셋, 그리고 자연식 중심의 식단. 처음에 박영호님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게 남은 건 얼마 없어요. 라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정원을 걷고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한 음식을 섭취했습니다. 6개월 후 그의 의료 결과는 기적 같았습니다. 암세포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생존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정분 할머니의 우울증과 불면증 극복 과정입니다. 78세 할머니는 20년간 약물에 의존해 살아왔습니다. 수면제와 항우울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믿었죠. 제 프로그램의 핵심은 자연스러운 생활 리듬 회복이었습니다. 아침 햇살 쬐기, 가벼운 스트레칭, 가족들과의 대화, 의미 있는 일상활동. 정분 할머니는 처음에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약물 의존도를 줄이면서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을 되찾았고 우울감도 점차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약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오히려 더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수님의 당뇨병 관리 성공 사례입니다. 83세 김철수님은 중증 당뇨병으로 고통받던 환자였습니다. 인슐린 주사, 복잡한 약물 치료, 엄격한 식이 요법. 그의 삶은 질병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고 있었죠. 제 접근법은 단순했습니다. 식사의 질,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는 하루 30분씩 걷기를 시작했고 정제된 설탕과 가공식품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또한 명상과 깊은 호흡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했죠. 1년 후 그의 당뇨병 수치는 놀랍도록 안정화되었습니다. 인슐린 의존도가 크게 줄어들었고 오히려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적 사례를 넘어섭니다. 이는 인간의 회복 능력, 그리고 작은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힘을 믿고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용기만 있다면 말이죠. 의학의 한계를 넘어 인간의 회복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 상태가 아닙니다. 제 긴 의학 경력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신체의 치유는 결국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제가 수십 년간 의학 현장에서 배운 가장 귀중한 교훈입니다. 긍정적 사고의 힘은 놀랍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놀라운 메커니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부정적인 생각과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고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치유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제가 연구한 여러 사례들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동일한 신체적 조건에서도 마음가짐에 따라 회복 속도와 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희망을 품은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치유됩니다. 감사함의 힘 또한 놀랍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것들을 되새기는 간단한 습관이 신체의 치유 메커니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함은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긍정적인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곧 면역 기능 강화, 스트레스 감소, 전반적인 웰빙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도전은 우리 뇌의 가소성을 촉진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안전하고 익숙한 것들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은 뇌의 신경 연결을 활성화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며 심리적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 방법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근경색 이후 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스페인어 배우기, 수채화 그리기, 정원 가꾸기. 이 작은 도전들이 제 삶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제 뇌와 몸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었죠.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단순한 취미 활동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삶의 목적의식을 강화합니다. 이는 곧 스트레스 저항력 향상, 우울감 감소,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심리적 상태가 직접적으로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면역세포의 활성도, 염증 수치, 세포 재생 능력,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가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건강은 신체와 마음의 조화에서 비롯됩니다. 단순한 운동이나 식단 조절을 넘어 우리의 내면을 돌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웰빙의 핵심입니다. 오랜 의학 경력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함으로써 몸을 치유할 수 있고 긍정적인 사고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90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나이를 들으면 은퇴, 쇠퇴, 그리고 한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저에게 90세는 새로운 시작, 끊임없는 도전의 시기입니다. 85세. 제 첫 번째 큰 도전은 테크놀로지의 세계였습니다. 코딩을 배우기로 결심했죠. 주변 사람들은 믿지 못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박사님, 그 나이에 무슨 코딩이에요? 라는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고정관념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강의와 젊은 프로그래머들의 도움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 알고리즘의 논리,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코딩을 연습했습니다. 간단한 계산기 프로그램부터 시작해 점차 복잡한 의료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까지 만들어갔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좌절감을 느끼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제게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87세, 제 코딩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의료 데이터 분석 도구를 직접 개발하기 시작했죠. 평생 의사로 살아오면서 느꼈던 의료 정보 분석의 한계를 직접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젊은 프로그래머들은 제 열정에 감탄하며 도움을 주었고, 저는 그들로부터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89세, 더 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통해 의료와 코딩을 접목한 강좌를 개설한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의 의료 데이터 과학이라는 제목의 강좌는 생각보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수강생이 몰렸고, 특히 젊은 의료진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 모든 도전의 이면에는 한 가지 신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습은 평생에 걸친 여정이며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뇌는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단지 도전할 의지와 꾸준함만 있다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습니다. 제 도전은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더 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이든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그릴 수 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하지만 배우려는 열정과 호기심만 있다면 그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습니다.
제 90세의 삶이 그 증거입니다. 나이는 제한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매일을 새로운 도전과 배움의 여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생생하고 의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건강한 삶으로의 여정, 그것은 거창한 혁명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의 연속입니다. 수십 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완벽한 건강을 위해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첫 번째 제안은 아침 물 한 잔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이는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차가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을 선택하세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몸을 깨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움직임의 쉼표를 만드세요.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 전화 통화할 때 일어서서 걷기, 집안일 하면서 제자리 걷기 등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하루에 수천 걸음의 운동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특별한 운동복이나 헬스장이 필요 없습니다. 일상 속 작은 움직임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식습관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복잡한 식단 제한은 오히려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대신 작은 변화에 집중하세요. 매 끼니에 채소 한 접시 더 먹기, 설탕이 많은 음료 대신 물 마시기, 가공식품 줄이기. 이런 작은 선택들이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매일 5분의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추천합니다. 복잡한 명상, 기법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는 심신의 안정을 가져오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 수면의 질 개선도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규칙적인 취침 시간 유지하기, 취침 전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합니다. 사회적 관계 역시 건강에 중요합니다. 매주 한 번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는 시간 갖기, 지역 사회 활동 참여하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 이런 작은 사회적 연결이 정신 건강과 면역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100% 지키지 못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80%도 훌륭한 성과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건강한 삶은 끊임없는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주의할 점은 한 번에 너무 많은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두 가지 작은 습관만 추가하세요. 그 습관이 자연스러워지면 그 다음 습관으로 넘어가세요. 이렇게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세요. 건강한 삶은 고통스러운 투쟁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그 노력에 충분히 보답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느껴지는 이 순간. 제 9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가장 큰 진실은 건강이란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싼 운동기구, 고가의 건강 보조제, 극단적인 다이어트, 이 모든 것들은 진정한 건강과는 거리가 멉니다. 진정한 건강은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매 순간 내리는 작은 선택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심근경색은 처음에는 끝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의사로서 40년을 살아오면서 배우지 못했던 진정한 건강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죠. 지속성,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지키려 애쓰지 마세요. 80%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건강의 비결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높이며 치유력을 강화합니다. 매일 감사함을 느끼고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세요. 작은 습관의 힘을 믿으세요. 하루에 10분의 걷기, 물 한 잔 더 마시기,
채소 한 접시 더 먹기.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변화에 집중하세요.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90세에 제가 코딩을 배우고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듯이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건강은 고통스러운 투쟁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몸과 마음을 소중히 다루세요. 작은 변화를 즐기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설 용기만 있다면 말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새로운 건강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를 믿으세요. 우리 모두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공유도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후에 더 빛나는 지혜였습니다.